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산고심 사건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 참석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인수회의 참석자가 임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장관은 강제징용 사건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났습니다. 윤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확정 시 정치적,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해지므로 사법적 해결 밖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외교 차원의 기밀사항이라거나 정확하게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인수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참석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1, 2차 소인수회의에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온 것 자체를 기억 못했다가 사전에 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한 것 같다며 정확히 그게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1차 소인수회의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 것이 있냐 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자거나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보고서에는 없던 걸 알고 회의 과정에서 정상간 메모에도 그런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만 여러 사항들이 아마 맞는 것 같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화가 없었거나 아니면 기록을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도 묻자 사실 관련 내용이 외교부 실국에 남아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걸 보면 1차 회의 때와 내용이 똑같아서 법률국장에게 간단하게 알려줬던 수준으로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징용 재판이 개망신되지 않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를 비롯해서 이런 지시가 수차례 내려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시기 등을 보고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걸 직접 보고했는지 외교안보 수석실을 통해서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해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 저는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미쓰비시 중공업 공문으로 있던 무토 미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와의 만남 당시 무토 전 대사가 고문 지위에 있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도 아마 몰랐던 걸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일반 의견을 교환하고 강제징용 관련 구체적인 이슈와 당면 현안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제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특히 민사소송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 당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장관의 진술과 달리 다수의 외교부 내부 문건, 외교부 일선 실무자들의 진술 등이 임 전 차장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 임 전 차장은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종전과 같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자신의 재판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재판부는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짚고 넘어갈 점은 깔끔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논문 읽어주는 남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